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좀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장기 투자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제 생각도 똑같아요.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의 탑픽으로 뽑아도 될 정도로, 물론 최근에 금리의 상승이라던가 고평가 주식에 대한 그런 수급의 이탈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런 고평가 기업들, 고PER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의 핵심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성장성을 뛰어넘는 금리의 상승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금리가 거의 0%에서 0.5%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2%, 뭐 3%, 4%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성장 기업들, 그러면서 고평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가 뭐 1.5%, 뭐 2% 사이라면 앞으로는 3%, 4%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고PR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하락해야지만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워런 버핏이라던가 이런 이제 가치 투자자들도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기업 분석이 하려는 것이 투자 성과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전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금리의 대대 상승 사이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코스피의 그런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는, 인상되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요,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꽤나 큰 폭으로 그렇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증시가 보통 이런 식으로 30%가량 상승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업들은 10배, 20배 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이때도 물론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의 고평가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더 심하게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금리의 상승기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던가 산업, 무엇보다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분석의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 알다시피 이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얼마 전에 3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4공장이라던가 2단지, 5공장, 6공장, 이에 따른 청사진을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사공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실적의 큰 폭의 성장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결국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바이오젠으로부터 이제 전량 매수를 하면서 완전한 자회사화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CMO,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파운드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있다면, 바이오 제약품에는 뭐 야오밍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론자, 캐털란트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이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에피스를 인수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금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유리한 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바이오 에피스를 인수하기 전 그때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의 성장성이라던가, 특히 산업의 압도적인 성장 방향이라던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삼성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과연 이재용 체제에서는
어떤 사업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좀 밀 것인가, 가장 면밀하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한다면, 일단 이건희 회장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였다면, 이재용 부회장 체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는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플랜트 건설이 일단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혜자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가 몇 개 없는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이제 CMO 사업도 몇 개 없는 것이 대규모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최소 일단 공장 부지를 뭐 착공한다거나 착공을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강력한 혜자가 있는 산업인 것은 맞고요.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 의약품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 특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 혹은 이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GMP에 부합하는 그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을 뿐더러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로부터 갈고 닦여진 그런 대량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품질의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품질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꾸준히 회자되어 왔던 것이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탁월하게 이제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 1위의 CDMO 기업이 되었죠. 이미 35.6만 리터 가량의 그런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공장에 돌아간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공장에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26만 리터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CDMO 1위 기업이 됩니다.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오 제약을 바라봤던 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분들의 의견을 보면 고령화 시대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로 빠지고 있고요.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넘쳐나는 선진국일수록 고령화 문제가 더욱더 타이트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핵심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고령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을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물론 현대인들의 건강이 그만큼 악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의 삶이 길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 아니면 뭐 뇌와 같은 뇌질환 치료제, 뭐 치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치매라던가 자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뇌질환 치료제, 뭐 당뇨라던가 고혈압 이런 치료제들을 먹는 혹은 주입을 하는 그런 환자라고 이제는 환자와 그런 일반인들의 개념 자체가 저는 꽤나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했던 개념들이 점차 명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얼마 전에 1112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물론 당뇨 치료제이긴 하지만 마케팅하기에는 비만 치료제가 마케팅하고 있죠. 이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뭐 노보디스크라던가 이런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 앞으로 싹센다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랄까, 이런 그런 분석 방향을 좀 보기 위해서 관련된 카페 혹은 관련된 글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삭센다 같은 그런 당뇨 치료제, 살을 빼는 그런 약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약을 복용하는 일반인들의 비율이 저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고령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을 빼기 위해서라던가 혹은 만성질환을 어느 정도 늦추기 위해서 혹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약에 대한 복용 비율이 저는 꽤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의 성장성은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다르게 혹은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장기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 최후방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들이 있다. CDMO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1등의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금리가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PER이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고평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PER이 100이 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PER이 높은 기업들을 볼 때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이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금리 상승분에 따른 이자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부채 비율이
딱히 100% 이하입니다. 50%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고평가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맞고요. 이걸 3조 원가량의 유상증자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마쳤기 때문에 당분간의 자본 이슈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ROE 같은 경우도 매년 영업이익률도 매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8 정도의 그런 매우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고평가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까먹을 만한 펀더멘털을 악화시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만을 본다면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슈는 지금까지 꽤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2020년도의 가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사공장에 돌아간다는 점, 사공장에 돌아가면 지금의 캐파에서 50% 이상이 대략 한 60% 이상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이에 맞춰서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무엇보다 올해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도 5천억을 넘겼고요. 영업이익도 1764억이 나왔습니다. 사공장에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출. 그러니까 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빅파마들과 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른 단가 협약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인 회사 부분에서도 빠르게 진입하지 않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3조 원을 발행한 것도 사실 딴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 다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공장을 짓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을 쓰는 것이 50% 이상의 돈을 쓰는 것이고 그 외에는 2단지를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이라던가 5공장, 6공장을 착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리고 바이오젠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을 전부 다 바이오젠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런 지분 49%를 전부 다 가져오는데 1.2조 원을 사용했다는 점도 저는 딱히 우려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 사용 용도를 저는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특히 2025년부터는 영업현금 흐름의 10%를 배당으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 초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국제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굉장히 큰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지 않는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실적 성장은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공장은 이미 확실해진 상황이죠. 그 외에도 5공장, 6공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플랜트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꽤나 좀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이제 5공장, 6공장까지 착공, 준공까지 바라보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가 그러니까 물량의 지금도 물론 압도적인 1위이지만 그 1위의 그런 유지를 위해서도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보가 아니죠. 삼성이라는 그룹은 애초부터 품질 관리에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제조업의 역사를 써왔던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부지를 늘린다는 것은 미래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CDMO의 그런 산업 특성상 이미 빅파마와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뭐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단위로 스팟빌 하는 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정도를 매우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약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뭐 증설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제약의 산업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